오늘은 예측까지는 아니고 그냥 요즘 든 잡생각, 그냥 요렇게 좀 더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은 정말 뜬금없게 모바일 페이에 관한 얘기인데, 이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많이 들고 다니는 걸 안 좋아해요. 제가 타블렛 이런 게 없는 이유도, 저는 가방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갈 때는 딱 주머니에 지갑, 핸드폰, 열쇠 딱 세 개만 들고 나가는 게 원칙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방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저에게 이제 전 또 지갑이 두꺼워도 되게 이제 싫거든요. 그래서 쓰는 지갑이 되게 얇아요. 그 정말 신용카드 딱 한 장, 두 장 들어가는 정도의 돈만 딱 클립할 수 있는 그 정도 지갑이 있어요. 물론 제 지인이 만들어 주신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쓰고 있는데, 그러다가 저에게 이제 관심은, 제가 신용카드가 몇 개가 있어요. 뭐 이제 용도 따라 쓰는 게 있고, 어디 가면 뭐가 또 포인트 많이 주니까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로스리 쇼핑, 그러니까 슈퍼마켓 뭐 갈 때 쓰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제가 슈퍼마켓 가는 게 막 2주에 한 번 가서 엄청 사오고 이런 식으로 사오기 때문에 거기서만 쓰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포인트를 막 3% 정도 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갈 때마다 지갑에 들어가 있을 이유는 없고, 보통 안 쓰니까 갈 때마다 이제 찾아서 꺼내서 가져가는데, 그러다 까먹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불편하다 이러다가, 이제 미국은 모바일 페이가 한동안 빨리 들어갔고, 뭐 중국은 다 모바일 페이로 가지만 캐나다는 역시 좀 시골스럽고 촌스러운 곳이라 조금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게 이제 아이폰도 아니었고 안드로이드 폰이기 때문에 구글이 몇 번 허접한 짓을 하고 나서 드디어 구글 페이가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구글 페이에 이제 제 신용카드 회사가 연동이 돼갖고, 연동을 하니까 이제는 전화기는 언제나 들고 다니니까 슈퍼마켓 갈 때는 구글 페이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구나. 근데 이거는 누구나 생각했던 페이의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구나, 뭐 괜찮네, 뭐 이거는 뭐 구글 페이가 하지 않더라도 실제 신용카드사에서 앱을 만들어서도 할 수가 있을 거고, NFC만 처리되면 되니까, 뭐 이거는 뭐 한국은 삼성페이도 있다 그랬고, 뭐 위챗페이도 있고, 뭐 이게 뭐가 다르겠어, 여기까지 딱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서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앱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이 워낙 발전해 있었고, 저희는 이제 또 서서히 따라가고 있는 거죠. 받으면서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앱을 깔면은 제가 신용카드 번호를 넣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딱 받는 순간 갑자기 어? 곧바로 제 구글페이에 연동이 돼 있는, 왜냐면 그 신용카드 자체가 이제 구글 페이에도 연동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자체가 이제 구글 서버에 있는 구글페이가 또 있잖아요. 제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서 뭐 살려면 신용카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제할 때 그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결제가 되게.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하니까, 야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앱 같은 거 아마존 쓸 때도 그랬고 다 내가 신용카드를 한 번은 입력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이 중간에서 구글페이 단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 같으니까, 뭐 신용카드 번호는 구글페이에 뭐 일단 구글페이만 알고 있을 거고, 실제 그 업자가 가져가는 것도 아닐 거고, 보면서 야 이러면은 요즘은 뭐 물건 사는 거는 그냥 앱만 다운받아서 연동을 할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미 구글 플레이에 연동이 다 돼 있는 거니까 주문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야 그러면은 모바일 페이 승자는 결과적으로는 버튼 한 번이라도 덜 누르고 신용카드 추가하게 하는 회사일 텐데, 누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메리트가 갈 수밖에 없는 게, 회사 이런 회사더라고요. 그냥 하드웨어 제조하고 OS 자체적으로 만들고, 모바일 OS 그 회사더라고요. 딴 게 없던데요. 근데 보면서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애플이 하드웨어도 만들고 애플이 이제 iOS 만드니까 당연히 플랫폼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게 있으면 어디서든 편하게 쓸 수 있을 거고, 앱에서 연동도 쉽게 쉽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애플은 이미 앱스토어를 또 가지고 있으니까. 구글도 이제 따라간 것 같아요. 구글도 일단 구글은 이제 자체 폰을 만들고 있죠. 뭐 안드로이드 폰이 다 구글 폰을 쓰지 않지만 일단은 만들고 있고, 그게 요즘 스탠다드를 주도하고 있죠. 그거에다가 안드로이드 OS가 있죠. 안드로이드 OS 기본적으로 다 깔려놓은 서비스도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대부분이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중국 빼고는. 그럼 또 삼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번호,
그럼 구글페이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다가 뭐 어떤 앱도 다운받아서 이 구글페이 쓸 수 있는 API만 열려주면은 끝나는 거고, 그리고 이미 기계 자체에 NFC 같은 거 들어가 있을 거고, 페이를 하기 위해서 그 앱도 따라 들어와 있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서 뜨고 있는 삼성페이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삼성페이가 돌고 있는 경우는 역시 삼성이니까 돌고 있는 거죠. 뭐 네이버페이가 돌고 있는 경우도 네이버니까, 카카오톡이 돌고 있는 경우도 카카오는 사용자가 워낙 많으니까, 한국 사람은 거의 다 까니까, 이 개념은 맞아요. 근데 삼성페이는 왜 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삼성은 일단은 기계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엔드로이드를 쓰는데 자기네가 좀 약간 수정을 해서 삼성 거를 다 깔려 들어오게 만들었죠. 삼성페이를 포함해서. 근데 단점은 삼성 자체도 앱스토어가 있는데, 구글 쓰는 사람 중에 삼성 앱스토어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를 쓰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면 똑같거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구글 플레이 쪽 연동이 되는 거에도 이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할 거고, 삼성페이도 따로 신용카드를 등록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구글 순정으로 가는 것보다 한 단계가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삼성이 계속 우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예전부터 막 이렇게 모바일 OS를 한 대 만들려고 했었고, 그런 시장 이 체계를 다 가지려고 했던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삼성은 정말 하드웨어 명가는 맞거든요. 하드웨어 명가야. OS를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지만 대부분의 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그게 정말 세계 표준이 됐다면, 아니면 그냥 세계 표준까지는 아니어도 한국 표준만 됐더라도 그걸로써 이 모든 페이먼트 시장을 잠식이 가능했겠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게, 하드웨어 제휴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번들로 하려면 그 하드웨어 제휴사하고의 어떤가의 번들 계약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그런, 또 근데 또 하드웨어 제휴사가 자기네가 경쟁하는 앱이 있으면 잘 안 넣어주려고 하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볼 때는 정말 페이먼트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가 버튼을 덜 누르게 하는 게 정말 방향이지 않나. 그러면 야, 이쪽 최소한 이 북미 쪽은 뭐 구글하고 아이폰이 무조건 먹어갈 수밖에 없고, 어떤 애들 페이먼트 시스템 만들던 간에 한국 쪽은 이제 당연히 아이폰이나 애플이나 이 구글이 페이먼트 시장을 먹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클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정서적으로 좀 그렇고. 그럼 얘네들을 견제하는 수준에서 얘네들한테 그런 크레딧 카드 이제 프로세싱 못하게 제약을 계속 주면서 해외 기업 못 들어온다, 아니면 해외 기업의 자본은 몇 프로 이상이 못 간다라는 제약을 하면서 이제 그보다는 조금은 덜 편한 이제 뭐 삼성페이라던가 뭐 네이버페이라던가 카카오페이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이쪽 그 구글페이나 이제 iOS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페이하고 버금가게 편하게 만들려면은 정말 OS하고 하드웨어를 완벽히 다 먹어버리던가, 아니면은 정말 모든 국민이 써야만 되는 국민 앱을 만들어서, 국민 플랫폼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쓰게 되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말하는 방식이 그 중국나 모바일 페이잖아요. 이제 뭐 위챗페이도 있고 알리페이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국민이 쓰는 앱이고, 그리고 이제 뭐 실제 뭐 지하 경제가 그렇게 돈다고 보도 말 수도 있고, 약간 탈세를 위한 걸 수도 있지만 개인 송금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완벽히 독점 시장을 먹어야만 이게 모바일 페이의 승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독점 시장이라고 봐야죠. 근데 뭐 시장을 어떻게 나오냐의 차이인데, 일단 애플하고 구글은 서로 차지하는 분야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모바일 쪽에서는. 그럼 얘네는 둘이 있기 때문에 독점이 되긴 어렵죠. 근데 내가 하드웨어 OS,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페이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앱스토어죠. 결과적으로 시작점은 그것까지 이제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두 독점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한국 쪽에서 보면은 일단 하드웨어 가진 사람도 있지만 뭐 그리고 페이먼트 가진 사람도 있죠. OS를 정말 그 안드로이드 커스텀하게 좀 고친 거 말고는
완벽하게 분리된 OS, 거기서만 도는 OS를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뺀, 그러니까 합쳐서 독점이 아니라 그냥 한 분야 한 분야에서 독점을 노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는 모든 사람들 앱에 모든 사람들 폰에 깔렸죠. 그 카카오톡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모바일페이를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고, 네이버는 이제 네이버 검색, 네이버 맵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폰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주로 또 이제 끌고 나가려는 거고, 삼성은 뭐 여전히 LG라는 그런 그 다른 회사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지만 삼성 폰의 판매량이 또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삼성페이를 꼽아서, 그리고 OS를 자기네가 약간 고친 거, 그거를 꼽아서 이제 가려고 하는 거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은 기본적으로 삼성증권이라던가 이런 또 이제 파이낸셜 쪽에 회사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또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카카오도 이제 카뱅이 생겼으니까 또 그걸 꼽아갖고 조금 더 강력한 독점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막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페이의 정말 승자는 뭐 당연히 2등 3등 나올 테지만 누가 더 제대로 된 독점 시장을 만드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에서는 이 3사 간에 좀 치열한 경쟁이 더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많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 OS를 새로 만든다는 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국 모델로 가서 내가 쓰고 있는 서비스 기반으로 주변에 플랫폼을 엄청나게 꼽아서 요 브랜드 하나, 네이버는 네이버 하나로 내가 하는 생활이 전부 다 되게,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톡이면 카카오톡 다음 요 브랜드 하나로 전부 다 되는 걸 되게 해서 독점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세상이구나. 독점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 보면은 고객의 그냥 편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객의 편의에서는 독점이 참 그 편의를 제공을 하는구나라는 게 되게 웃겼어요. 그냥. 그래서 보면서 참 세상은 양날의 검이다. 내가 뭐 독점을 하세요라고 찬성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독점하고 있는 기업 뭐 이렇게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업 다 잘라갖고 분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 등록할 때마다 버튼 500번 눌러야 되고 이런 것도 싫으니까. 그래서 보면서 그냥 그런 복합적인 이런 감정들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대단한 제가 미래 예측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 돌아가는 거 보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그냥 생각이 든 거를 그냥 공유하고 싶어서 포프팁을 만들었어요. 포프였습니다.